그런데도 이제 왜 발 중에 엄지발가락이 유독 뭐 아프고 통풍이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이 심장에서 가장 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혈류도 가장 늦게 갈 것이고, 그리고 체온도 어떨 것 같습니까? 온도도 가장 낮죠. 그런 것 때문에 요산 결정체가 아래쪽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곳에 더 침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통풍은 전신적 관절염입니다. 모든 관절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조그만 관절일수록 더 취약하기 때문에 생기기가 쉽고요.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되시면 관절 자체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에 이렇게 요산 결정 때문에 뼈를 녹여서 구멍이 이렇게 꼭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나 있어서 관절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은 통풍이 남자보다 적단 말이죠. 왜 그러냐니까 그 호르몬 관계도 맞고 이 생리혈을 통해서 또 요산을 많이 배출할 기회가 있어요. 남성들은 생리하지 않으니까 배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 근데 또 여성의 단점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이 훨씬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장일단인데. 네. 근데 그 통풍이라는 게 정말 그 주위에 통풍 환자를 보면 너무 아파서 뭐 잠도 못 자고 제가 아는 분은 외국까지 가서 치료를 하고 오고 약을 타갖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대 사회에 오는 통풍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비만하고 관계가 있다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통풍 환자 10명 봤다. 그중에 실제로 5명은 20대도 많습니다. 공통적인 게 다 과체중 또는 비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비만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통풍도 완치가 가능합니까? 통풍은 혈압과 마찬가지인데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증상이 없이 평생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통풍 때문에 아프다, 그거는 급성으로 염증이 왔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거지 만성적으로 요산을 잘 조절하시면 그런 증상을 느끼지 않으시거든요. 즉 정기적인 체크, 요산에 대한 체크,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약물이든 아니면 식이조절이든 조절만 하신다면, 그러면 그걸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못 느끼니까 본인은 완치라고 느끼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평생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준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원래 그 통풍이 예전에는요 귀족들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왜냐? 이게 이제 걸리는 분들이 대부분 고기 또는 이제 생선 이렇게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서 생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귀족들의 질병이라고 불렸지만 현대 사회에는 뭐 고기나 또는 뭐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드시는 게 사실 뭐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나 많이 생기는 질병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조재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술도 금주하셔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하셔야 되고 하는데 또 이제 그 수분 섭취도 되게 중요합니다. 몸에 탈수가 되면 아무래도 요산이 더 농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꼭 신경을 쓰셔서 특히나 이 통풍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뭐 물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씩 드셔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원기 원장님. 예, 통풍에 걸리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통풍을 고칠 수 있는 포인트는 간과 콩팥입니다. 예, 그 요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 성분을 처리하는 곳이 간입니다. 1차 처리기관이 간이고요. 그다음에 그 간에서 요산을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콩팥에다 갖다 주죠. 그럼 콩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대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통풍이 있는데 변이 굳었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완화제, 그러니까 변을 묽게 해주는 약 이런 걸 쓰시면 훨씬 더 잘 나으시고요. 또 소변량이 줄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드시고, 또 물을 드시는데 왜 이뇨 성분이 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차라든지 아니면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들이요. 커피는요? 커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드셔주시는 게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침에 특히 침대에서 내려올 때요. 발바닥이 막 칼로 정말 이렇게 막 난도질하는 것 같이, 막 또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발바닥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증상이고 왜 그런 거죠?
네, 저희가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면 자가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자체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병명이 족저근막염이라는 병명입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 첫 발을 딱 디딜 때 발바닥이 저렇게만큼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병원 오실 때 발바닥이 아파요 하고 오지 않으시고 저 족저근막염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다 족저근막염은 아니고요. 발바닥의 뒤꿈치, 뒤꿈치가 아픈 건데요. 말 그대로 족저근막, 그러니까 족저 발 아래쪽에 근막, 두꺼운 막. 다들 맨발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젖혀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두터운 이렇게 네, 굵은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족저근막인데 그것이 뒤꿈치에 붙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게 잘 걸리는 거죠? 자, 족저근막염은 족저에 그만큼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사람이 이제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요새 마라톤 인구가 많아지셨는데 뭐 마라톤 대회 큰 거 한번 열렸다 그러면 네, 족저근막염 환자가 외래도 실제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사람. 그다음에 원래 내가 선천적으로 발의 아치가 부하를 많이 줄 수 있는 발, 즉 평발이나 또는 이제 오목발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살이 많이 찌셨다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남성분들보다. 그 이유가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발바닥에 이제 패드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지방층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말라붙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뼈와 근막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그때 족저근막염이 많이 오십니다. 박상준 원장님한테 좀 네. 여쭙고 싶은데 이게 흔하게 생기는 그런 병일까요? 사실 주변에서 아마 많이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은요, 족저근막염 환자가 2009년에 한 6만 5천 명 정도에서 지난해 이제 통계는 한 15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으니까 한 5년 동안에 한 2.3배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비만, 아까 말씀하신 비만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걷거나 발을 쓸 일이 별로 없다니까 발바닥에 있는 근육에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받쳐주는 힘이 떨어지고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근 들어서 아마 이 족저근막염 환자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예방하려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족저근막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부하가 많이 가고 많이 써서 생기는 거라고 했죠. 아까 손하고 마찬가지죠. 들 쓰면 이제 좋아진다 이랬지만 어떻게 저희가 안 걷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손하고 다니고 손은 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은 내가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하를 많이 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신발, 쿠션이 많거나 근데 바닥에 닿지 않는 신발을 항상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에 대해서 항상 무리가 왔을 때는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신 이유가 뭐냐면 밤새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그러니까 내가 많이 움직일 일이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다시 움직여야 될 때는 그 족저근막 자체를 엄지발가락을 모든 발가락 이렇게 위로 뒤로 젖혀주면서 말 그대로 스트레칭입니다. 그걸 시켜주시면 가장 족저근막염의 치료에도 네. 1번이 발에 대한 스트레칭을 시키는 겁니다. TV 보면서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걸 했더니 뭐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도움이 되나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혈액순환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붙이는 거, 그렇죠. 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면 족저근막염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칭이라는 건 결국 자극을 주는 건데 맥주병, 뭐 골프공, 그냥 TV 보시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 족저근막에 자극을 주면서 문질러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더 발바닥 힘드시죠? 아래 놓고요. 힘드시고. 발바닥 아래 놓고. 그렇죠. 공을 굴리는 겁니다. 문질러서. 그래서 둥근 형태의 것들을 갖고 하시면 그게 족저근막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알려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같은 원리인데요. 이 족저근막염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발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자극을 많이 줘서 이렇게 당겨서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좀 이렇게 오므려서 하는 그런 자세를 꼭 공이나 맥주병이 없어도 발을 좀 이렇게 오므리는 자세를 하는 게 사실 일종의 스트레칭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삶의 무거운 무게를 떠받들고 있는 발. 그냥 두면은 늙고 병들고 결국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망가진 내 발을 되살리는 비결, 늙지 않게 하는 비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운동과 스트레칭, 하나는 신발에 대한 올바른 신발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지발가락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발가락이 있죠. 예. 엄지발가락은 위로 최대한 쉽게 세워주시고요. 나머지 발가락은 아래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십니다. 지금 아마 신발 속으로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엄지는 가장 우리가 바닥을 띄고 나가야 될 때 박차할 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제근, 그 힘을 기를 수가 있고 이걸 오므리는 힘에 의해서 내제근도 같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는 당기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아래쪽으로 내리는 이거를 5초에서 10초 이상 유지를 하시고 푸시고 한 번만 하시는 거 안 됩니다. 10번 이상 그렇게 하시면 발가락의 외제근, 내제근이 고루고루 이제 키워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두지 마시고 운동을 했으니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력을 키우고 나면 모든 운동은 스트레칭으로 다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골프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질러 주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풀어주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근력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체크해보는 방법. 손은 잘 벌어지죠, 이렇게. 네. 발가락도 한번 벌려보십시오. 5mm 이상 벌리기 힘듭니다. 안 벌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손입니다.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발가락을 벌려서 5mm 이상 벌어지면 내가 그만큼 건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만하게 보았던 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근데 저기 발에 티눈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 티눈을 안 빼면은 발 모양이 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또 괜찮은 질문인가 모르겠어요. 보통 티눈이 있으시면 이제 피부과를 많이 갔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티눈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내 피부와 신발이 닿아서 계속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굳은 살이 그죠? 그렇죠. 그게 굳은 살처럼 그게 예. 생기는 게 티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변형이 있으신 분이 티눈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티눈이 생겨서 오히려 그게 걸음걸이가 잘못되면서 변형이 오게 되고 그러면 티눈 자체가 놔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거 말고 근데 증상이 있다. 증상이라면 통증이죠. 걸을 때 통증이 네, 옵니다. 너무 아파요. 네. 그러면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스트레스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발목이 아프게 되고 무릎이 아프게 되고 결국은 이제 허리까지 아프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생기는 것 중에 티눈과 사마귀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의사들은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티눈은 이렇게 눌렀을 때 많이 아픈 거고요. 사마귀는 이렇게 잡았을 때 많이 아픕니다. 예. 그런데 티눈은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완전히 달라요. 사마귀는 자꾸 손으로 뜯으면 옮을 수 있어요. 자기 발에 있던 게 손에 옮을 수 있고 발에서도 여러 군데 번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평발이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생기는 부분이 이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 발바닥 쪽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혹시 굳은 살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발에 평발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에게 가셔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